뭐 일반적인 홈페이지 외주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3년경에 드디어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눈 카페24 쇼핑몰을 오픈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회사가 카페24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은 법인명을 카페24로 바꿔버리고 여기서 2018년에 코스닥 상장을 하고 지금 오늘자로는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하고 하여튼 1조 원 가는 회사입니다. 이 카페24라는 회사도 성장을 하고 상장했지만 거기서 등장한 닥터자르트, 스타일란사, 블랙코퍼레이션 이러한 기업들이 예상도 하지 못한 거물의 기업들이 등장을 해버린 것이죠. 이건 저는 단지 경영학만의 관점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에 대해 관심 있는 사회학자들이나 행정가들께서 살펴볼 수 있는 정도의 사례라고 보고, 제가 가끔씩 다른 데서 기업인을 강의할 때 제가 조금 비유를 주는 것이, 저는 상록수의 최영신 씨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지금 카페24를 들고 농촌을 다니면서 디지털 창업 운동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드리긴 합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이 카페24라는 기업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젊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 자립을 넘어서 거부가 되는 큰 성공을 이루어낸 한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스토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잠깐 복습을 해드리면, 제가 올해 한 3, 4월 달에 강의했던 강의록인데, 캐시노트.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카카오톡만 이용하면은 전문 회계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자신의 하루 매출과 미수금과 수금한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런 캐시노트가 점점 빨리 회원들고 있었고, 여기에 전국의 실점 20%가 작년 말 사용하고 있었고, 이 작년 말 기준으로 캐시노트에 관리하는 사업장의 월 매출액이 4조 원대였고, 이걸 바탕으로 금융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장님의 어느 점포가 얼만큼 매출액이 신장하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소액 금융 상품 대출을 아주 잘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던 것이죠. 또 직방, 이 굉장히 많은 젊은 분들이 주거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쉽게 집을 못 구하는 시대가 되었고, 자신의 1년 소득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도 아파트 한 평을 못 사는 시대가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 직방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쉽게 작은 집을 구할 수 있는 이 플랫폼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거기다가 요새는 완전 유명해졌지만 무신사라는 기업을 제가 올해 한 3월경에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카페라고 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카페에서 시작했던 기업이 지금은 얼마 전에 효성이라는 그룹과 함께 히트텍이라고 하죠. 발열 레이 사업을 할 정도로 아주 성장했고, 패션을 아는 젊은 남성분들은 대부분 다 무신사에서 옷을 샀던 경험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쿠팡이나 티켓몬스터 이런 유명한 기업들과 다르게 적자를 보지 않아 계속 흑자를 보면서 성장하고 있는 탄탄한 기업입니다. 사실 토스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지금은 KB국민은행의 모바일 뱅킹보다 카카오뱅크가 더 굉장히 많다. 카카오뱅크의 탄생 자극의 배경에는 항상 이 토스가 역할을 했었고, 대학생 분들이 아주 많이 쓰는 송금 앱이 전화번호만 알면 송금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사례를 말씀드리냐? 카페24, 캐시노트, 직방, 무신사, 토스가 함께 모여서 은행을 만든다고 했죠. 은행.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은산분리라는 개념을 새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이 함께 할 수 없는 대원칙이라는 것이 IT 금융지를 바뀌어내는 혁명 때문에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세계들의 회원 DB와 금융 생활 패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새로운 은행을 만들어 보겠다. 한때 미국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는 뱅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뱅킹을 원하는 것이다. 은행을 원한다기보다 금융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똑똑한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면 당장 나타날 마음이다. 이런 설문이 많이 나왔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국에서도 시작이 되려 하였었는데 이때 신한금융이 컨소시엄을 참여했다가 결국 결렬했는데 그 장면이 재밌죠. 신한금융 관계자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아쉬움이 크지만 최종적으로 신한과 컨소시엄을 유지할 수 없다는 토스 측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 문장의 톤이 현재 디지털 기술 기업들이 기존의 한국 사회에 얼만큼 빠른 속도로 디스럽트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혁명은 잠깐 멈춰섰죠. 왜냐하면 이 토스라는 기업이 외국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많은 투자를 받았는데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형식으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바라보면 금융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재정의 안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약서 상으로만 본다 그러면 만약에 주주들이 상환 청구를 해버리면 그럼 현재 부채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즉 자기 자본의 비율이 적지 않느냐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주주들이 전부 다 전환을 해버려서 그 이슈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토스가 상환 전환 우선주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인터넷은행이 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래 솔직히 감히 지원에 물 안 먹는 건데 국감기가 조금 있어서 정성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기본적인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태산의 이야기만 한 것이고요. 본격적인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주목할 만한 신흥 태산들, 아직 거대한 성공을 거두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곧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뽑아보면 지그재그, 에이블리, 식품 할인, 할인 중독, 공부마켓, 오늘회, 그 다음에 인어교주 해적단, 그리고 스타일쉐어, 인스타그램, 태그바이, 네이버페이, 페이스북페이, 이 기업들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더 많은 사례 기업들을 넣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가 다 넣을 수가 없었는데 도저히 이 기업은 뺄 수가 없다고요. 오늘 12개의 기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개나 아십니까? 네. 여기 패션 산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없습니다만은 낯선 기업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그재그와 에이블리. 그러니까 우리는 쿠팡이 이마트를 압박하는 이야기, 혹은 티켓몬스터와 리메이크 프라이스가 광고를 경쟁하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된 얘기고, 지금 2019년 11월에 가장 최신화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을 살펴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을 준비한다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와 내공도 중요하지만 일단 환경을 보고, 환경에서 최신화된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그재그, 한마디로 여성 쇼핑몰의 즐겨찾기 같은 얘기죠. 요즘 인기가 있는 쇼핑몰들이 워낙 많으니까 하나씩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즐겨찾기 앱을 딱 꺼내면 인기 순위가 쫙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페24가 있었기 때문에 지그재그라는 회사가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카페24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자분이 없어도 적어도 쇼핑몰을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수천 개의 쇼핑몰이 탄생했고, 그 다음에 그 쇼핑몰들을 큐레이션하고 랭킹을 매기는 플랫폼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그재그가 나왔습니다. 제일 많은 여성 쇼핑몰에 즐겨찾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고, 알토스 벤처스라는 기업이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미 2018년도 기준으로 계속 빨리 성장하고 있고, 거래, 매출, 이용자 수가 아주 빨리 성장하고 있는 여성 쇼퍼들의 필수 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2019년 올해 3월이네요. 올해 3월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카페24와 지그재그가 제휴를 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살펴보니까
지그재그에 올라온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카페24에서 만들었고, 카페24와 지그재그가 손을 잡으면 더 많은 창업자들을 함께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카페24와 지그재그가 연동하는 기능을 제휴를 했습니다. 이때 강의를 할 때만 해도 상당히 막강하다 생각했었는데, 새로운 강자가 나왔는데 그것이 에이블리입니다. 에이블리의 성장세는 훨씬 저는 더 놀라운 정도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에이블리는 2019년 하반기에 압도적인 2위 정도 한 기업인데, 지금 뭐 매출액, 이용자 수, 여기에 등록된 쇼핑몰 개수들이 말할 수 없는 속도, 흔히 말하는 제이콥, 하키스틱의 컵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카페24인 쇼핑몰과 다르게 이 에이블리에서 창업을 하려면 카페24를 버리고 오거나 혹은 카페24를 놔두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다른 형태의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왜 에이블리의 규모입니까? 이 에이블리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시는 그런 SNS 기반의 인플루언서들이 자기가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페24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에이블리에 오시면 자기가 쇼핑몰을 거의 운영하지 않아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많고 자신의 패션에 감각이 있으시면 그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장면은 에이블리가 뭐 당연히 압도적으로 정량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또 최근에 시리즈 A로 70억 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이 창업자분은 패션을 잘 모르신다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패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신 거 보면, 나는 패션을 잘 몰라서 패션 플랫폼을 창업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죠. 이 에이블리 창업자는 왓차라는 서비스의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미국의 넷플릭스가 있으면 한국에도 왓차라는 공동하는 그런 플랫폼, 거기에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창업을 하신 건데, 자기가 볼 때는 왓차에서도 의미가 있었지만 조금 인사이트가 왔었나 봐요, 자기한테. 그래서 입지 못하거나 먹지 못하면 생활이 불가한 영역, 그런데 필수적인 그런 산업에 사업을 해보고 싶다, 거기에 미래가 있다 라고 도전을 하셔서, 물론 지금 왓차도 아주 잘 크고 있지만 디지털 서비스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까? 이 창업자는 비디오 영상도 자기가 뭐 의미가 있겠지만, 나는 조금 더 새로운 창업은 먹고 옷을 입는 의식주에 대한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왓차가 데이터 분석, IT 역량이 뛰어난 회사이다 보니까 이 창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메인에 도전을 하는 것이었죠. 근데 처음에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안할라라는 기업을 창업했는데 매출액이 꽤 낮고, 자료에 의하면 월 15억 원까지 매출이 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소폭의 흑자였고, 그런데 이분이 다시 또 한 번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내가 패션을 잘 알지 못해서 정말 중요한 디자인이나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과연 내가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월 15억 원의 매출이 나는 사업을, 패션 사업을 접고, 그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어낸 것이 에이블리입니다. 에이블리는, 이 창업자는 패션을 모르지만 패션을 잘 아는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남의 성공을 도와줌으로써 자기가 성공하는 그러한 포지션을 잡겠다 하는 고민을 해서 있는 사업을 접고 새로 다시 신규 서비스를 내놓게 있습니다. 에이블리라고 하는 회사는 꼭 한번 여러분 패션업에 종사하시든 하시지 않든 간에 좀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아주 쉽게, 이 창업자의 의중이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진입 장벽 없이 의지만 있으시면 당신도 패션업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구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일평균 방문자 수가 30만 명, 그다음에 제품율이 50%, 입점 마켓 수가 4,000개 이상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가 그냥 사진만 찍어 올리셔라, 인스타그램만 있으면은 매출액이 날 수 있는 성공 스토리를 제공한다. 즉, 패션 유통 사업을 하기 위한 사입이라든가 유통, 배송, 결제, 관리 등을 다 우리가 할 테니 디아께서는 디아가 매일매일 아끼고 가꾸는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에 뭘만 홍보만 하시면 10%의 매출액의 10%를 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5월 매출액이 10억의 스토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크림 치즈 마켓이라고 하는 이 케이스는 우리가 보면, 저는 학생이라서 혼자 마켓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에이블리가 배송부터 CS까지 모두 해줘서 한결수월하게 블로그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10억을 돌파한 2년 3개월간의 스토리를 성공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회원들이 배송과 CS를 총으로 에이블리에 맡기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블리가 좋은 것은 카페14는 저도 한때 작은 아이템으로 카페14를 돌려본 적이 있는데, 웹 플랫폼을 세팅하는데도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다 만든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카페14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주지만 홍보 자체를 해주지는 않는 것이죠. 이 에이블리는 아예 홍보 마케팅까지도 회사가 함께 해주겠다, 이런 메시지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젊은 분들이 카페14에서 보여줬던 성공이 조금 더 무거운 성공이라고 하면 훨씬 가볍게, 쉽고 빠르게 새로운 인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아마 제 생각에는 에이블리에서 나오는 성공한 기업인들이 스타일란다의 김소희 대표도 6천억 원, 닥터 자르트처럼 2조 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는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지만, 젊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손쉽게 사업을 이끌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것은 굉장히 또 하나의 진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셀러님이 겪는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도전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카페14의 사업을 내려놓거나 병렬로 운영해야 되는 두려움, 기회비용의 증가가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지식에 새롭게 이커머스 사업을 준비해보고 싶은, 혹은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이 광고를 보고 나도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쉬운 감정이 들게 하는 새로운 포지셔닝을 개척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모든 재고 부담, 사입, 검품, 포장, 배송, CS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이런 것이 이 회사의 특징과 공격적인 마케팅의 메시지입니다. 아예 딱 비교를 해가지고, 셀러님은 신상 개발하시고 코디 촬영 하면서 사진 예쁘게 찍으셔서 인스타와 SNS에 잘 올리시기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회사가 해드립니다, 이런 강력한 오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잘하느냐, 당일 발송률 99%, 24시간 내에 CS 응답률 98%, 그리고 한 번 오신 분들은 잘 나가지 않습니다, 퇴적률이 1% 미만, 이렇게 설득을 해버리니까 참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것이죠. 아예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셀러분한테는 10%의 순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출 비용 없이. 이건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조금 더 진지한 사업자들은 우리가 원래 카페14에서 쇼핑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배송과 CS를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10%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달라, 이러면 아예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는 판매 수수료를 0% 하겠습니다. 아예 우리는 수수료를 안 가지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결제 수수료만 조금 가져가고 나머지 회사에 다 그냥 셀러에 줘버리는 이런 형태로 해버리니까 지그재그 훨씬 더 강력한 카페14보다 훨씬 강력한 새로운 브랜딩, 새로운 포지셔닝이 가능해져 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강의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의
실시간으로 일어나거든요. 지금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느 VC든 이 뉴스를 보고 이런 기업의 설명을 듣고 이미 70억 원 투자를 한 거고요. 정리해보면 에이블리는 왓챠를 공동 창업했던 분께서 2014년에 다시 나와서 반할랄을 창업하는데 월요 매출액은 15억을 달성을 하고 다시 그거를 버리고 다시 에이블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금의 성공을 해서 NAV를 200만까지 높아지게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기업가 정신이 잔뜩 들어있습니까? 이건 일반적인 그냥 합리적인 기획, 합리적인 전략 기획으로 나오기 힘든 도전의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고 돕고 자문하고 저도 배우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공을 하면 할수록 과거의 내 모습이 더 많이 익숙해지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자기를 비우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창업자들은 그냥 백지에서 시작한다라고 과하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 나오고 사회 전체는 진화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 식으로 냉정한 것은 이것이 비즈니스의 승부로 이어진다는 것.